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강인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강인 선수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컸는데 발렌시아 시절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죠. 많은 출전 시간을 그렇게 받지도 못했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발렌시아를 떠나고부터는 좀 계속해서 매 시즌, 매 경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이제 개인 커리어 하이, 그러니까 좀 많은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이번 시즌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핵심이자 라리가의 떠오르는 선수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뚜렷하고 또 그만큼 화제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스톤 빌라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죠. 아스톤 빌라 이번 시즌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인데 이런 아스톤 빌라와 이강인의 조합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것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매체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에서 아스톤 빌라가 이강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가장 두드러진 선수 중 한 명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바이아웃 조항은 많은 구단들에게 있어 지불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진다. 마요르카는 프리미어리그 내 여러 팀 중에서 영입 의사를 전달한 구단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구단은 아스톤 빌라다. 좀 굉장히 웅장해지는 그런 문단인데요. 일단 이강인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에서도 인정을 하고 서론에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려진 대로 이강인의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은 EPL 팀들에게 좀 비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전제를 깔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관심이 있는 구단이 있다. 그 구단은 아스톤 빌라다. 라면서 좀 확실하게 그 구단에 대한 이름을 좀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1,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라리가 본부에 예치할 계획이다 라면서 이제 아스톤 빌라가 다시 한번 이강인에게 영입 제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문구입니다. 카데나 SER의 프로그램인 SER 데포르티보스에 따르면 에스턴 빌라는 다음 시즌에 이강인을 스쿼드에 포함시키길 원하며 올 시즌 라리가 28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한 22세의 한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앞서 언급된 대로 이강인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이 금액 외에도 이강인의 개인 협상에 따라 좀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스톤 빌라는 이러한 금액들을 모두 지불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이강인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됩니다. 이강인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그가 발렌시아를 떠난 2021년 여름 무료로 이강인을 품은 마요르카인 세기의 거래가 되는 것이다. 겨우 2시즌이 지난 지금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역사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죠. 세기의 거래라는 표현인데 언급한 대로 이강인은 마요르카에 합류할 때 이적료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발렌시아를 떠날 때 자유계약으로 떠났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FA로 데려왔는데 2년 만에 FA로 데려온 선수를 1,800만 유로, 대략 한 250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 금액을 받고 판다는 것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마요르카 역사상 1,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매각한 경우도 많이 없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강인이 좀 마요르카 역대 최다액 매출에 좀 손꼽힐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1,800만 유로에 매각된다면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미 이강인 자신이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코프 마요르카의 후안 카를로스 타오라 기자에 따르면 마요르카는 1,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이강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요르카와 멀어지고 있다. 이미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겨울에 좀 이적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마요르카가 워낙에 좀 완강하게 매각 불가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이강인 선수 본인이 이적에 좀 관심이 있는 만큼 좀 다른 구단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마요르카가 허락만 한다면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매체는 보고 있습니다. 버밍엄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의 연고지인 버밍엄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이적설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버밍엄 소식을 전하는 버밍엄 메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1월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후 아직까지 그와 계약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강인의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는 지난주 보디무어 히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의 트레이닝 센터죠. 보디무어 히스를 방문했고, 버밍엄 라이브는 그의 영국 방문 목적이 빌라, 맨시티, 울버햄튼과 그의 고객 중 한 명 이상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바르셀로나의 압대 에잘줄리 역시 관심을 끌었다. 언급한 대로 이강인 선수와 이제 바르셀로나의 압대 선수의 에이전트인 가리두가 지난주에 이제 개인 비공개 SNS에 영국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에이전트는 맨시티도 방문을 하고 아스톤 빌라를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와 아스톤 빌라의 이적설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8골에 기여했다. 스페인의 그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월에 이강인과 계약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마테우스 쿠냐와 주앙 펠릭스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지 못했다. 빌라를 제외하고도 또 많은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 이적설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만 해도 이미 맨시티, 울버햄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총 3클럽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미 1월부터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은 꾸준히 나왔었죠. 지난 1월 8일에 마르카,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에 대해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네덜란드에 관심이 뜨겁다고 밝히면서 뉴캐슬, 아스톤 빌라, 벌리, 페에노르트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스페인 매체 렐레오의 마테오 모레토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이 있었고 이미 제안을 했었다 라면서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미 이강인 선수는 좀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매물, 한 매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1월에는 이제 마요르카가 이적 불가 선언을 하면서 아쉽게도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식지 않고 있죠.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스톤 빌라지만 아틀레티코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맨시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여지가 분명하고, 뉴캐슬, 벌리, 페에노르트 역시 한번 상황을 주시한 만큼 이번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이강인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스톤 빌라에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100%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스톤 빌라가 이강인 영입에 정말 100% 진심이다. 이런 말이 이제 스페인 매체 엘골 디지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마요르카는 아스톤 빌라로부터 이강인의 조항에 관해 묻는 전화를 받았다. 아스톤 빌라는 조항에 대해 물어볼 정도로 이강인을 100% 원하는 팀이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소속팀이 리그 6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좀 굉장히 흥미롭죠. 100%라는 수치를 적을 정도로 아스톤 빌라가 이강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고요. 이미 아스톤 빌라가 마요르카에 대해 전화로 이강인의 조항에 관해 물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고 나서 아스톤 빌라가 좀 공식적으로 이강인에게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아스톤 빌라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잠깐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초반에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스티븐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초반에는 17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강등권에 간당간당했던 그런 순위까지 떨어졌지만, 에메리 감독이 오면서 말 그대로 에메리 매직, 에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 정말 상승세를, 진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성적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에메리 감독이 11월 6일에 아스톤 빌라 지휘봉을 잡고 지금까지 18경기를 치렀는데 무려 12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38점을 획득을 했죠. 17위였던 순위는 어느새 6위까지 수직 상승을 했고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로 나눈다면은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과 맨시티에 이어서 승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진짜 한마디로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급한 대로 아스톤 빌라는 어느새 리그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풀럼, 뉴캐슬이 좀 돌풍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들 중 한두 팀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후반기 돌풍의 주인공은 아스톤 빌라죠. 진짜 좀 조용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요. 리그 순위를 안 보다가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올라와서 조용하게 입지를 굳혔는데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6위에서 이제 승점 50점으로 4위 뉴캐슬과 6점 차, 5위 토트넘과 3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위까지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되고 5, 6위가 유로파리그, 이제 7위가 컨퍼런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데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최소 컨퍼런스리그, 좀 더 잘 된다면 유로파리그, 좀 많이 욕심을 부린다면 챔피언스리그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시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스톤 빌라의 포지션입니다. 만약 아스톤 빌라가 유럽 대항전에 간다면 이제 조금 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스쿼드 보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 그러니까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아스톤 빌라의 1군 스쿼드는 고작 23명인데 이 중에서 즉시 전력감이 아닌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은 20명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인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전체 라인업, 전체 선발 선수를 다 고려를 해도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중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마라와 덴동커를 제외하고 수비적으로 위치를 하는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제외를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는 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만약에 유럽 대항전을 소화를 한다면 아스톤 빌라는 최대 한 시즌에 50경기 이상을 치러야 하는데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8명이라면 아스톤 빌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는 이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결국에 이 스쿼드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이강인을 향한 아스톤 빌라의 관심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아스톤 빌라에 간다면은 감독과의 조합은 얼마나 좋을지 그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좀 감독과 호흡이 안 좋았던 만큼 이 부분은 국내 팬들에게도 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토픽입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에메리 감독은 일단은 스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호흡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스페인 출신이고 이강인 선수도 스페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한 만큼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에메리 감독이 여러 리그를 좀 거쳤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좀 오랫동안 정착을 했고 스페인 리그 경력만 10년 이상 그리고 스페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성공을 기록한 만큼 좀 스페인 축구를 추구하는 이강인 선수와 좀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에메리 감독의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에메리 감독은 세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었죠.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년 반 동안 세비야를 지휘하면서 200경기 넘게 이제 경기를 이끌었는데 그 유명한 유로파리그 3연패가 이때 나왔죠. 13, 14, 14, 15, 15, 16 이렇게 에메리 감독이 세비야를 이끌면서 유로파리그 3연패를 달성했고 이때부터 세비야가 유로파의 황제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을 이끌고 지난 시즌에는 무렵 챔스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격파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대부분 에메리 감독이 좋은 성적을 보인 것은 스페인 팀들을 이끌고였어요. 중간에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스날이나 이런 팀에 있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를 했죠.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각 구단이 기대하는 거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은 스페인 축구, 좀 스페인식 축구와 좀 호흡이 맞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중위권 팀들과 호흡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메리 감독은 4-4-2와 4-2-3-1, 4-3-3 등 좀 유연한 포메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좀 제한적인 포메이션, 감독들의 제한적인 포메이션 때문에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은 에메리 감독의 이러한 유연한 전술적인 활용은 좀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빌라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지만 다른 팀의 이적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팀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인데요. 솔직히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팀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간다면은 어떨까, 좀 국내 팬들은 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좀 흥미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낮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맨시티는 스쿼드 뎁스가 너무 두텁죠.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곳에 왼쪽에는 잭 그릴리시랑 필포든이 있고, 중앙 미드필더 메잘라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나 케빈 더브라이너, 일카이 귄도안 등도 있기 때문에 좀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나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귄도안이 이번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난다는 것이 유력하고 실바도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맨시티가 귄도안과 실바가 떠난다면 그에 걸맞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주드 벨링엄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강인 선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주전 보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명히 매력적인 팀은 맞아요. 스페인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우승을 바라볼 수 있고, 코파델레이나 유럽대항전에서도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강팀이지만 좀 직선적이고 역습을 추구하고 좀 굵직한 시메온의 축구와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런 축구를 하고 있기는 하죠. 마요르카가 좀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리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무리키를 중심으로 롱볼을 전달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굵직한 축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좀 개인 기량, 좀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이적이 이강인 선수에게 매력적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좀 글쎄라고 답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팀 외에도 브라이튼이나 뉴캐슬, 벌리, 페에노르트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연관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빌라의 이적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조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간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7위 안에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유럽 대항전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EPL과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뛰는 그런 모습을 국내 팬들이 즐길 수 있고, 그 부분을 기대하는 팬들이 솔직히 많기 때문에 다른 리그, 다른 좀 하위권 팀보다는 EPL에서도 좀 경쟁력을 드러내는 아스톤 빌라 정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프리미어리그는 스페인 축구랑은 다른 유형이죠.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템포가 빠르고 좀 더 루트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표할 수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 축구에 익숙해진 만큼 지금은 장점이 제한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더 보다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EPL에 와서 좀 빠르게 녹아들어서 EPL식 축구에도 좀 적응을 한다면은 스페인식 축구와 EPL식 축구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재다능한 면모로 발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대표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도 스페인식 축구가 곁들여진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강인 선수나 마요르카나 공식적인 입장은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즌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시즌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 선수가 어떤 미래를 결정할지, 어느 곳으로 향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빠르고 이제 신속하고 재밌는 토픽이 나오면 한준TV와 포포트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